때는 조선 영조 시절 평화롭던 한양 땅에 밤마다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가장 화려한 기생집 춘월각의 소아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녀를 만난 사내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채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괴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기생을 만난 사내들에게 그녀가 어떻게 생겼더냐? 라고 물으면 대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눈매. 마치 한밤중 담장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날카롭고 요염했어. 내 영혼을 통째로 핥히고 갈 것만 같아 말일세. 이 사람아, 무슨 망발인가? 그녀는 이슬을 머금은 꽃 같았네. 강아지처럼 순하고 청초한 그 눈망울을 보고도 어찌 그런 소리라는가? 내가 본 건 분명 천상의 선녀였어. 이 사람들이 단체로 술에 취했나? 소아라는 기생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띤 여인이었단 말이오. 보는 이마다 제각각인 얼굴. 소아가 머무는 방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내들은 자신이 가장 갈망하던 여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한양은 이천의 얼굴을 가진 기생이 사실은 사람의 간을 파먹는 천년 묵은 여우가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라 불리던 칠득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칠득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는 물론 미래의 운명까지 단번에 꿰뚫어 본다는 천재였죠. 그는 눈빛 하나로 정승의 몰락을 예견하고 보폭 하나로 거상의 파산을 맞췄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소아라는 기생의 소문은 괴이하기 짝이 없었지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여우에게 홀린 게로군. 눈은 마음의 창이요. 코는 재물의 산이라 했거늘. 세상에 밤마다 산맥이 바뀌고 강줄기가 변하는 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요물이라면 더욱 내 눈은 못 속이지. 내 눈은 사람의 가죽 넘어 뼈에 새겨진 운명까지 읽어내는데 고작 기생 하나의 얼굴을 못 볼까봐 내 직접 춘월각으로 가 그 요물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주마. 얼굴은 속이지 못하는 법. 이마는 하늘이요. 턱은 땅이니 한 사람의 과거와 미래는 그 한 뼘 얼굴 안에 다 적혀 있다네. 칠득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소아의 관상을 보기 위해 춘월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혼사까지 조언한다는 천재 여조. 그런 그의 귀에 소아의 소문이 들어오니 수많은 고관대작들의 얼굴을 보며 조선의 운명을 논했던 사내였는데 고작 기생 하나의 얼굴을 못 볼 리가 없다고 자신했죠. 칠득은 자신의 오만함을 증명하기 위해 춘월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소아의 방에 들어선 칠득. 등 잔불 아래 앉아있는 그녀는 한양 땅을 녹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칠득은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마, 눈썹, 눈, 코, 입, 관상의 기본 요소를 차례로 뜯어보았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아름다운데 관상이 안 보여. 칠득의 눈에 비친 소아의 얼굴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보면 복스러운 부잣집 며느리 같다가도 눈을 보면 남자를 홀려 가산을 탕진하게 할 요부 같았습니다. 코를 보면 강직한 선비의 기계가 느껴지는데 입을 보면 얄팍한 사기꾼의 기운이 감돌았죠. 마치 수천 명의 인생이 한 얼굴에 섞여 있는 듯 그녀의 얼굴은 칠득의 관상 학지식을 비웃듯 끊임없이 변주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가 기생 하나의 관상을 읽지 못해 패닉에 빠진 겁니다. 소아가 피식 웃으며 칠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왜 그리 떨고 계십니까? 조선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그 대단한 눈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제 얼굴이 보이질 않으십니까? 아니면 보기 두려우신 겁니까? 관상쟁이 나리. 여전히 그 낡은 자로 사람의 목숨을 재고 계시는구려. 15년 전 역적의 관상이라며 한 가문을 몰락시켰던 그 오만한 자 말이오. 최고의 관상쟁이라더니 제 얼굴은 보이질 않으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맹신하던 관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밤마다 사내들의 욕망에 맞춰 내 얼굴을 그리고 지우며 그들의 패가망신을 지켜봤지요. 당신이 믿는 그 관상이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망의 껍데기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이리 매순간 상이 변한단 말이냐? 요물이냐? 아니면 사람의 혼을 파먹는 귀신이냐? 저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귀신입니다.
탐욕에 눈먼 사내들이 저를 요부로 보고 싶을 땐 요부의 얼굴로, 청순한 여인을 원할 땐 청순한 얼굴로. 저는 그저 그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의 눈에 제 얼굴이 안 보였던 건 당신의 마음속의 관상으로 사람을 재단하려는 탐욕과 오만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방골의 상인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뱉었던 그 짧은 한마디를. 그 말 한마디에 제 아버지는 자결했고 제 어머니는 노비로 끌려갔으며 저는 이곳 기생집의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얄팍한 자로 제 가문을 재단할 때 제 인생은 이미 부러졌단 말입니다. 사실 소아는 과거 칠득의 잘못된 관상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기생이 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다른 화장법과 연기력으로 사내들의 욕망을 자극해 그들을 파멸시켜왔던 것이죠. 칠득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관상이라는 오만이 한 여인의 삶을 망치고 결국 자신까지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아, 내가 정판서댁의 그 아이였더냐? 칠득은 자신이 평생 믿어온 관상이라는 학문이 실은 누군가의 삶을 난도질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아는 밤마다 화장술과 연기력으로 수천 개의 얼굴을 만들어내며 사내들을 파멸로 이끌어왔지만 그 시초는 바로 칠득의 오만한 혓바닥이었습니다. 네, 내 죄로다. 사람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려 했던 내 눈이 결국 내 목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왔구나. 아, 내가 본 것은 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오만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으나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라 불리던 칠득은 한양 땅에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점집문은 한이 열려 있었고 주인을 잃은 방 안에는 타다 남은 촌농만이 눈물처럼 굳어 있었죠. 마당 한 구석에는 그가 평생 사람들의 얼굴을 재며 운명을 단정짓던 낡은 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재단했던 그 오만한 잣대는 어젯밤에 진실을 견디지 못한 듯 처참하게 부러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소문난 기생 소아 역시 그날 이후 춘월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방에는 더 이상 천의 얼굴도 차가운 비웃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울만이 홀로 남아 주인을 잃은 방의 공허함을 비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양 땅에서 칠드과 소아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신선이 되었느니 요괴가 잡아갔느니 떠들어댔지만 진실은 오직 부러진 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만 소아가 보여준 얼굴은 어쩌면 바라보는 이의 욕망에 따라 혹은 세상의 편견에 따라 끊임없이 일렁이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칠득이 버리고 간 부러진 자는 사람의 가치를 고작 한 뼘의 나무 막대로 재려했던 이들의 탐욕과 오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얼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며 말이죠. 탐욕과 오만 그리고 사람의 일그러진 마음이 만들어낸 기막힌 얼굴의 비밀. 생각의 가로등 조선 야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